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곡밥을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게 지었습니다. 이번 보름에는 새나킴이 만든 오곡밥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팥 삶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팥 200g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적당량 넣고 불에 올려놓고 끓여볼게요.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 뚜껑 열고 1분만 더 끓여주세요. 1분을 끓여주고 물을 체에 받쳐 버릴 겁니다. 그 이유는 팥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준 물을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1분이 끓었습니다. 불을 끄고 체에 받쳐 흐르는 물로 헹궈주세요. 물기를 쭉 빼주세요. 물기 뺀 쌀을 압력밥솥에 넣어줄게요. 혼합국에 양이 종이컵 3컵이었잖아요. 물도 3컵을 넣어주고요. 제가 직접 도정해서 밥을 할 때는 3컵을 넣어주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하는 건 조금 사놓은 지 오래된 쌀이고 그냥 백미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넣어서 해서 그런지 한번 해보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컵에 1컵을 더 넣어주니까 아주 맛있는 오곡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컵에 소주컵 1컵입니다. 쌀을 보정한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한 쌀은 1대1대1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쌀이 좀 오래됐을 경우는 소주컵 1컵 정도 더 버주면 밥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소금을 한 티스푼만 넣어줄게요. 전 죽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을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콩은 얼린 콩입니다. 이건 서리태 콩인데 이게 지금 2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한 조각이 종이컵 1컵 분량의 콩입니다. 제가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반달콩인데 강낭콩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팥 삶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팥을 삶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삶아놓은 콩이 있어서 그 콩으로 할게요. 미리 삶아놓은 콩입니다. 이걸 1컵을 넣어줄 건데 지금 쌀의 양이 3컵이었잖아요. 그래서 쌀은 불리지 않은 쌀들이고 콩은 다 익힌 거잖아요. 그래서 1컵씩 넣어줄 겁니다. 팥 1컵, 서리태콩 1컵, 반달콩 1컵. 쌀도 3컵인데 콩을 3컵이나 넣냐고 깜짝 놀라시죠? 그런데 밥을 해놓고 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적당히 콩과 쌀의 배합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불리지 않고 바로 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콩은 꼭 저하고 똑같이 넣지 않아도 다른 콩을 가지고 불리지 않은 쌀의 양과 삶은 콩의 쌀의 양을 똑같이 넣고 물 아까 넣는 법 그렇게 해서 밥을 하면 정말 아주 맛있는 오곡밥이 됩니다. 그럼 이걸 불에 올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얼린 콩은 다 떼서 이렇게 부셔서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섞어줬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불을 켜고 밥을 할 건데 불을 켜고 압력밥솥이 치치치칙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5분 더 해주면 됩니다. 추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불이 밖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이 파란 불만 보이지 않게 살짝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센 불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끓여주면 아주 맛있는 오곡밥이 됩니다. 뜸이 다 들었습니다. 김이 다 빠졌죠? 뚜껑을 열어볼게요. 밥이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뒤적거려 볼게요. 질퍽하지도 않고요. 저는 찰밥 질퍽하면
정말 싫더라고요. 아주 고실고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5060 세대 이상이신 분은 그 술밥이라고 드셔보신 적 있나요? 술밥처럼 그렇진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콩을 저렇게 많이 넣어서 어떻게 밥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먹기 좋게 어, 그 쌀의 비율과 콩을 2대 1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삶은 콩은 배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동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먹어야 좋다는 것을 미나미 키요타키님의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밥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그릇에 퍼놓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잡곡밥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저울에 한번 재보시고 한 120g 정도, 이 정도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보면 120g, 조금 더 되면 130g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먹다가 보면은 조금 덜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콩을 많이 들어가고 보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저는 이 정도의 밥을 먹는데도 하루 두 끼를 먹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퍼놓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밥을 해서 항상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늘상 이 그릇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간장종지 같은 아주 조그만 그릇에 얘를 밥을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담아갖고 조금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110g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찰밥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4개가 되더라고요. 밥 양이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만 딱 떠 넣어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소식한 지가 조금 그래도 이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이 넘고 이제 올해로 제가 한국 나이는 44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먹는 양이 자꾸 줄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다이어터가 되면서 살이 10kg 이상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똑같은 밥의 양을 먹고 운동도 똑같이 하고 오히려 지금은 밥량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몸에 필요 없는 지방들이 빠지니까 더 이상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은 되게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살을 빼시고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이렇게 막 정량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조금 많이 먹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주 되면 안 그렇죠. 찌겠죠.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조금 많은 양을 먹어봐도 살은 찌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다음날 조금 계속해서 먹어주니까 몸무게가 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걸 퍼봅니다. 그리고 밥은 먹어보나 마나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 후배가 와서 이 밥을 먹더니 이제 오곡 찰밥인지 모르고, 언니 찰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펐고요. 나머지는 이 그릇에 퍼서 냉동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잖아요.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걸 하나를 꺼내서 냉장실에 넣어 놓으세요. 넣어 놓고 아침에 이걸 꺼내서 그대로 들고 떡처럼 들고 먹어도 정말 아주 쫀득한 찰떡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먹을 만큼 밥을 퍼서 맛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밥 맛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까 팥 삶는 법 보여드렸죠. 그리고 전기밥솥에 올려 놓는 것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겠죠? 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콩이 물렀습니다. 잘 보이나요? 같은 색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건져서 먹어볼게요. 잘 보이게 여기에 쏟을게요. 물이 하나도 없지요? 보이시죠? 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삶아졌는데 이 콩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이렇게 콩을 삶습니다. 다른 콩도 이렇게 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콩 삶은 걸 냉장고에 너무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팥이 없어서 팥을 이렇게 1kg 삶아서 냉동고에 넣어뒀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팥 이렇게 삶으면 너무 쉽잖아요. 팥 삶을 때 팥이든 콩이든 찹쌀이든 절대 담가 놓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치워 놓을게요. 팥 삶는 법 아시겠죠? 그리고 밥을 조금만 퍼와봤습니다. 지금 이 밥을 여기에 풀면 한 공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 정도만 퍼왔어요. 다 먹을 거 아니니까. 제가 이 공기를 하나 더 가져온 이유는 다이어트 하실 땐 밥공기부터 바꾸세요. 이건 본래 밥그릇이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밥공기를 바꾼 겁니다. 밥을 여기다 한 공기 먹으면 한 120g, 30g 정도 됩니다. 맛을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봐도 아시겠지 않나요? 정말 그냥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손으로 먹어도 떡처럼 맛있습니다. 그냥 지금 식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떡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살짝 들어가서 밥만 먹어도 어떠한 영양 성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조그만 종지에 네모지기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식탁 위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남편은 그거 하나 먹고 커피 마시고 가더라고요. 반찬도 안 먹고. 떡보다 더 맛있어 이러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콩 비율하고 이 쌀의 비율하고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해서 밥을 드시고요. 다른 이제 찰밥이 아니고 일반 밥 할 때도 항상 그 쌀과 보리의 비율과 콩의 비율을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제가 오곡밥 하면서 또 살 빠지는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약밥을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약밥은 제가 영상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설탕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막 온갖 거 다 넣고 했는데 그거 먹으니까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밥을 설탕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해봐서 설탕 안 넣고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보름 지나고 올려드리고요. 못하면 또 연구해서 언젠가 한 번 또 올려드릴게요. 약밥 해 드시면 무조건 살찝니다. 아무리 거기에 작곡을 많이 넣고 해도 설탕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약밥 드시지 마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약밥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